요즘 장모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우리끼리의 사생활이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편하게 있고 싶단 말이야. 남편 정우의 말에 아내 수지는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그 침묵이 긍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연이 아침을 먹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죠. 장모님은 오늘 안 오셔? 내가 쉬시라 했어. 왜? 그냥. 암튼 나 오늘 야근이야. 서연이는 날이 엄마가 유치원에서 픽업해 줄 거야. 퇴근하면서 날인에 들러서 서연이 데려와. 수진이 정우를 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 신세 지는 거잖아. 정우는 대충 하면서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그리고 문득 다시 생각났다는 듯 물었죠. 아니 근데 장모님은 왜 쉬시라 했는데? 진짜 어디 아프셔?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이 신발끈을 고쳐매주면서 일어섰어요. 늦겠다. 가자, 서연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혼자 현관에 서서 멀뚱히 닫힌 문을 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오늘 한잔 하려 했는데. 남편 정우는 꽤 괜찮은 남자입니다. 다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필터링 없이 뱉어내는 이른바 철부지 어른이었을 뿐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수진이 서연이를 유치원에 들여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연차 냈어. 집 앞에 새로 생긴 카페 있잖아. 우리 브런치 먹자. 짧은 침묵 뒤에 엄마 혜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응. 와줄 수 있어? 딸이 부르는데 가야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은 2 모녀. 혜숙 씨가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아침밥이야? 수진이 엄마 이거 한번 드셔봐 하며 에그 베네딕트를 시켜드렸어요. 비싸긴 해도 맛은 있네. 엄마, 요즘 허리는 어때? 수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떻긴 이 나이에 그냥 달고 사는 불치병 같은 거지 뭐. 수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엄마 좀 자주 오시는 것 같다. 이럽디다. 엄마는 수진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는 피식 웃으셨어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돌리지도 않고 바로 전달하니? 서연애비가 불편하대? 알잖아, 그 사람. 조금도 불편한 건 몸이건 마음이건 어찌나 솔직하게 표현해 되는지. 수진의 엄마 혜숙 씨가 낮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요즘 다들 프라이버시니 뭐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눈치가 없었나 보다. 수지는 엄마의 그 초연한 태도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도 마다 않는 거지 뭐. 내 서방은 그 다음이고. 알아. 엄마는 안 서운해? 혜숙 씨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숙 씨는 딸네 집에서 20분 거리에 삽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뒤로 거의 매일 그 길을 왔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빨래를 돌려놓고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리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두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수진이 엄마 서연이만 봐줘. 나머지는 내가 해. 라고 몇 번을 말해도 혜숙 씨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젊은 딸이 직장에 살림에 육아까지 붙들고 사는 게 그냥 눈에 밟혔던 거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딸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 집 오지 마.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 김서방이 그토록 원하는 사생활, 원 없이 누리게 해주지 뭐. 엄마가 해준 게 뭔지 모르고 당연하게 받은 그 사람, 이번 기회에 매운맛 좀 봐야 해. 혜숙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똥강아지가 걱정이지. 나야 쉬면서 좀 놀지 뭐. 너희 아빠도 맨날 집에 혼자 있게 한다고 투덜거리는데. 혜숙 씨는 서운할 법도 한 사위의 말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어요. 창밖 햇살이 혜숙 씨 얼굴 위로 떨어졌는데 수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괜히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정우는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퇴근길에 술 한잔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시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퇴근길에 기분이 살짝 들떠 있었어요. 오늘은 수진도 야근이 없다고 했고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이나 느긋하게 먹겠다 싶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뭔가 상쾌하지 않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전에 맛있는 음식 냄새나 빨래 후에 향기 좋은 섬유 유연제 같은 기분 좋은 향이 아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서연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소파 위에는 빨지 않은 건지 개지 못한 건지 모를 빨래가 수북했어요. 서연이는 방에서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며 놀고 있었고 수지는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저녁 뭐야?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어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우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제 시켜 먹은 배달 용기가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늘 반찬통으로 꽉 차 있던 그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죠.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안 오셨어? 내가 쉬시라고 했다잖아. 당신이 사생활 타령해서 엄마 쉬시라고 했다고. 앞으로 우리 집안일, 육아, 우리끼리 다 해야 해. 알지? 수진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냐? 나 지금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 정우가 냉장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나 싶어서요.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시켜 먹자. 어제도 시켜 먹었어. 서연이한테 이틀 연속 배달 음식을 어떻게 먹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우를 봤습니다. 밥해. 쌀은 있잖아.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계량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눈대중으로 쌀과 물을 맞췄더니 밥이 질게 나왔어요. 반찬이 없으니 캐비넷을 뒤져 참치캔 하나를 찾아내고 계란 2개를 프라이팬에 깨다가 그대로 눌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서연이를 씻기는 동안 정우는 혼자 주방에서 한참 씨름을 해야 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는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 그릇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쌓이는 건지 진짜로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문제였죠. 수지는 7시 반에 이미 집을 나섰고 정우 혼자 서연이 아침을 챙겨야 했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니 남은 식빵에 버터를 발라줬습니다.
서연이가 한 입 먹다가 물었어요. 아빠, 오늘 할머니 와? 오늘은 안 와. 왜? 좀 쉬셔야 해서. 할머니 아파? 아니. 그럼 왜 안 와? 정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5살짜리한테 사생활이 어쩌고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서연이는 유치원 가는 길 내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장모님의 발길이 끊긴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퇴근 후 주방을 들여다보니 수진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식탁 앞에 앉아서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고요. 또 라면이야? 응, 나 오늘도 늦게 끝났어. 정우의 입에서 낮게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가 재킷을 소파에 툭 던지면서 말했어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맞벌이라도 나보다 먼저 들어왔으면 여자가 밥이라도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수진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어요.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면 끓였잖아. 그게 밥이야? 그럼 당신이 해. 정우가 피식 웃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짓는 그 웃음이요. 진짜 내 친구 민준이 걔도 맞벌이 빡세게 하거든. 둘 다 야근도 많고. 근데 걔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좀 도와주는 게 다래. 걔네 와이프가 부엌 근처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 수진이 서연이 앞에 라면을 덜어주면서 말했어요. 그 와이프가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 도움 받는 건 아니고. 정우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건 모르지. 그럼 비교를 하려면 그것도 알고 해. 정우가 대꾸를 못했습니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아 라면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만 면을 후루룩거릴 뿐이었죠. 정우는 먹으면서도 뭔가 억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어디다 꺼내야 할지를 몰랐어요. 꺼내면 꺼낼수록 자기가 더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꼴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와이셔츠는 구겨진 채로 출근했고 퇴근하면 쓰러지고 싶은데 서연이 재우는 건 또 해야 했고 설거지는 아침이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소파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매일 밤 지친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실 때를 생각하면 퇴근하면 밥이 돼 있었고 서연이는 이미 씻겨져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은 깔끔했죠. 그게 그냥 당연한 저녁인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함이 사실은 누군가의 하루 전부를 내어준 결과였다는 걸 정우는 그때서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렴풋함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직접 밥을 안 치고 눌어붙은 프라이팬을 닦으며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밀린 빨래를 돌리고 또 널었습니다. 사생활을 얻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수진이가 요즘 집을 영 못 챙겨서 엉망이야.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서면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쌓인 빨래, 흩어진 장난감, 정리 안 된 식탁. 혀를 찼어요. 아니, 수진아. 너도 일을 하는 애라 이해는 한다만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하고 사니? 내 아들 얼굴은 또 왜 이러냐.
반쪽이 됐네. 수지는 박 여사를 보면서 한 박자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가 우리끼리 사생활 지키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친정 엄마도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박 여사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정우, 네가 그랬니? 정우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매일 아침 8시에 오셔서 서연이 유치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 해 놓으시고 저녁 반찬 서너 가지씩 만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매일이요. 그걸 몇 년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 저야 정말 감사하죠.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나도 내 집 살림이 있는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박 여사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나가면서 정우한테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아, 엄마는 왜 불렀어? 내가 뭘 어떻게 해? 너희들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해라. 부모를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이래?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에는 정우와 수진만 남았어요. 서연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말한 사생활, 그게 뭔지 이제 좀 알겠어? 정우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알아. 엄마가 매일 그 길 오신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냥 장모니까, 손녀가 좋으니까, 딸이 힘드니까. 그게 다 엄마 몫인 줄 알았잖아.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편하게 퇴근해서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볼 수 있었던 거, 그게 다 엄마 덕분이었어. 그 시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 내가 일하면서 살림에 육아까지 어떻게 다 잘해. 그렇다고 내가 집에 들어앉을 수도 없잖아. 집 대출에 서연이도 점점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아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당신 시간을 우리한테 다 내주신 거잖아. 틀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우는 아무것도 받아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에 젖은 채 커다란 보냉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장모님, 혜숙 씨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장모님, 이 비에 어쩐 일이세요? 혜숙 씨는 비를 맞아 떨면서도 가방을 정우의 손에 꼭 들려주었습니다. 김서방, 방해해서 미안하네. 뉴스 보니까 내일부터 날이 더 추워진다는데 서연이 감기 달고 살잖아. 걱정이 돼서. 이거 배즙 끓여 내린 거하고 서연이 좋아하는 장조림. 그리고 이건 김서방 먹을 한약이야. 문 앞에서 이것만 주고 가려고 했어. 정우는 가방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사생활 운운하며 장모님을 밀어냈는데 장모님은 그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비바람을 뚫고 사위와 손녀를 위해 음식을 해오신 겁니다. 정우의 눈이 벌겋게 되더니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한심한 놈이네요.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들어오세요. 제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정우는 장모님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혜숙 씨는 그저 사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혜숙 씨가 들어오고 나서 수진이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머리에 수건을 덮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모녀가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정우가 주방에 들어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좀 떨렸어요. 차를 끓이면서 창밖을 봤더니 비가 아직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이 비를 맞고 버스를 타고 오셨겠구나.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문 앞에 놓고 그냥 가시려고.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는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어요. 거실에 셋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는 혜숙 씨를 보자마자 품으로 파고들었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요. 정우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를 몰랐어요. 혜숙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서방, 나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좀 섭섭했어. 안 섭섭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섭섭한 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 서연이 얼굴 생각하면 말이야.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섭섭하셨을 마음이 저는 더 죄송합니다. 혜숙 씨가 정우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사람은 다 겪어봐야 아는 거야.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수진이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티 안 내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다 보였어요. 혜숙 씨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잠들고 나서 정우가 혜숙 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문이 좀 막혔어요. 잠깐 뜸을 들이다가 꺼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혜숙 씨가 왔습니다. 정우가 직접 문을 열어드리고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장모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소파에 셋이 앉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혜숙 씨가 웃으면서 말하려는데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은 안 됩니다. 매일 오시는 건 안 돼요. 장모님 허리도 안 좋으시고 장인어른도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 사흘이나 나흘만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가사 도우미 비용을 매달 드릴 겁니다. 정식으로요. 혜숙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무슨 돈을. 그런 거 필요 없어. 장모님. 정우가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어요. 장모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요. 그 시간을 돈으로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안 받으시면 저는 계속 불편합니다. 혜숙 씨가 정우를 한참 봤어요. 수진을 봤다가 다시 정우를 봤습니다. 알았어, 김서방. 그 뒤로 정우가 달라졌다는 건 수진이 먼저 알아챘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주방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해놓으신 요리 옆에 쌓인 그릇들, 쓴 냄비들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당연한 순서가 됐어요. 장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정우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별말은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면서 오늘 버스 막히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혜숙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별 대단한 말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퇴근할 때 장모님이 아직 계시면 정우가 꼭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가셔서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혜숙 씨가 처음엔 아니야 요것만 하고 미루었는데 이젠 사위의 한마디에 진짜 가방을 챙겨서 일어나셨어요. 집에 가서 당신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일찍 자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딸 내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던 그 오래된 습관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우가 서연이를 재우고 나와서 주방 불을 끄는데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숙 씨가 두고 간 거였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일 체험학습 가는 날. 도시락 싸줘야 해. 반찬은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음. 정우가 그 메모지를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물었어요. 왜 뭐가 있어? 아니, 그냥. 정우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두 번째 칸에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도시락 쌀 것들이요. 정우가 그걸 보면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싸줄게. 서연이 도시락. 수진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던 혜숙 씨의 그 20분이 누군가의 편안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이었는지 그 버스를 몇 번이나 탔는지 정우는 이제야 헤아려 보게 됐어요. 늦었지만 알았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요. 그 당연함이 얼마나 많은 누군가의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건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닿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